여러분 지난달 월급 명세서 자세히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찍힌 숫자에 한숨 한번 쉬고 덮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명세서 구석에 적힌 국민연금이라는 네 글자, 그게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30년만 직장 생활을 한다면 국가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강제로 가져갈 돈은 기회비용을 포함해 무려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아반떼 석대 혹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셋값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이 돈 나중에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돌려받을 때 그 돈이 지금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있을까요? 오늘 저는 15년차 분석가의 명예를 걸고 국가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사라진 1억 원에 대한 행방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른 채 매달 보험료만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전 재산을 싣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본인이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개인 저금통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국민연금은 먼저 탄 사람이 나중에 탄 사람의 차비를 대신 내주는 품앗이 버스입니다. 지금 은퇴해서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지갑 속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윗세대는 아주 저렴한 차비만 내고 종점까지 편안하게 가고 있지만 정작 버스를 움직이는 기름값은 여러분의 월급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버스가 달리는 길 앞에 거대한 낭떠러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버스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뒤에서 밀어줄 젊은 승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엔진에서는 이미 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전대를 잡은 국가는 걱정 마라, 버스는 멈추지 않는다며 가속 페달만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약속은 사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에 불과합니다. 30년 뒤에 여러분이 연금 창구에 가서 내 돈 돌려달라고 외칠 때 국가는 금괴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그제야 다음 세대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나라에서 여러분의 연금을 대신 내줄 청년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국가가 내미는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콧간에 1,5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있다고 자랑하지만 그건 사실 주인이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도 온전히 돌아갈 수 없는 신기루 같은 돈입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지금 우리는 숫자에 속지 말고 시스템의 맹점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2056년에 기금이 파닥난다는 그 유명한 고갈 시나리오 말입니다. 사실 그 시계의 태엽을 감고 있는 건 인구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돈의 흐름이 이 시계를 훨씬 더 빨리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2056년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터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2056년 기금 고갈설.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며 아직 30년이나 남았네라고 안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5년차 분석가의 눈으로 본 이 타이머는 이미 과열되어 숫자가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2056년이라는 숫자는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를 가정한 최상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노후를 집어삼킬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태엽을 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첫 번째 정체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입니다. 국가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그 돈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30년 뒤 짜장면 한 그릇이 5만 원이 된다면 그 200만 원은 한 달치 식비조차 안 되는 푼돈이 됩니다. 결국 숫자는 약속대로 주겠지만 그 숫자가 담고 있는 가치는 이미 증발해버린 뒤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타이머를 가속하는 두 번째 손, 바로 운용의 한계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1,100조 원을 넘어 1,5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몸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 이제는 국내 시장이라는 좁은 어항 속에서는 헤엄조차 칠 수 없는 걸리버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금이 국내 주식을 조금만 팔아도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고 국민의 자산 가치는 폭락합니다. 결국 살기 위해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 도박에 가까운 수익률 게임을 벌여야만 합니다. 작년에 100조 원을 벌었다고 축제를 벌였지만 반대로 내년에 100조 원을 잃으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고갈 시점을 10년 앞당기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수익률이라는 마법 지팡이가 부러지는 순간 2056년이라는 방어선은 단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은 이제 깨끗하게 접어두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시스템은 유지되겠지만 그 시스템이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연금 3층 석탑을 스스로 쌓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1층 바닥은 기초공사로만 생각하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라는 2층 기둥과 개인연금이라는 3층 지붕을 올려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국가가 주는 배급 식량만 기다리다 굶주리는 피난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작은 텃밭을 일구어 사계절 내내 풍성한 식탁을 차리는 농부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2030세대라면 더욱 영리해져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국민연금 기금은 덩치가 너무 커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개인 계좌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빅테크 주식을 사들이며 수익률 잔치를 벌일 때 여러분도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복사해 나만의 미니 국민연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ISA나 IRP 같은 절세 계좌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세금 대피소입니다. 이 안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며 복리의 마법을 부린다면 나중에 국가가 주는 연금이 반토막 나더라도 여러분의 개인 금고는 든든하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각자 도생은 고립이 아니라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나만의 구명보트를 미리 점검하는 가장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결국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역대급 할인 기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시스템이 요동치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자본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탑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거대한 파도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을 확신으로 그리고 수동적인 기다림을 능동적인 투자로 바꾸는 강력한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15년 분석가의 통찰이 담긴 이 생존 전략,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벽돌을 먼저 쌓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연금 3층 석탑을 쌓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수익률에만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결국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리곤 하는데요. 전문가들도 무심코 넘어가는 이 무서운 함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겠지만 15년차 분석가인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은 바로 숫자의 함정에 빠진 분들이었습니다. 연 10%, 15%라는 화려한 수익률 수치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중요한 자산의 체력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마라톤을 완주해야 하는 선수가 초반 100m 달리기에서 1등 하겠다고 심장을 터뜨리는 꼴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거리 경주용이 아닙니다. 30년 뒤에 내 손에 쥐어질 실질적인 구매력이 핵심이지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파란색, 빨간색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무서운 함정은 바로 변동성이라는 파도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으로 18% 수익을 냈다고 할 때 그 이면에는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절벽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만큼의 맷집이 없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두고 금융위기가 터전에 연금 계좌가 30% 폭락한다면 여러분은 그 손실을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1억 원에서 50%가 깎이면 5천만 원이 되지만 다시 1억 원으로 돌아가려면 50%가 아니라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 잔혹한 수학적 진실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투자에만 매달리는 건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돛담배 한 척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놓치는 치명적인 구멍은 바로 세금과 수수료라는 보이지 않는 누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이 5%라고 해도 운용 수수료와 나중에 떼일 연금 소득세를 계산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가까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열심히 번 돈이 금융사와 국가의 호주머니로 야금야금 새어나가는 것이죠. 15년 분석가로서 제가 강조하는 진짜 실력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절세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에서 연금 공부를 하는 건 구멍 난 바구니에 물을 채우려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화려한 수익률 뒤에 숨겨진 변동성의 위험과 세금의 습격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3층 석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차갑고 정교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증발시키는 이 무서운 함정들을 피해서 과연 어떤 자산에 내 은퇴 설계를 맡겨야 안전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좋다, 함정도 알겠고 전략도 세웠는데 정작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내가 연금을 받기 위해 내 아이들의 미래가 파괴되는 이 비극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출산율 0.6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아기가 안 태어난다는 공포를 넘어 우리 연금 시스템을 지탱할 허리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마주하는 진실은 지금의 연금 구조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존을 담보로 벌이는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안락한 노후를 누리기 위해 내 자녀의 월급 절반을 세금으로 뺏어야 하는 이 비극적인 연결고리, 과연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앉아 파멸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비유하자면 지금의 연금 피라미드는 밑단이 무너져 내리는 거꾸로 선 삼각형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10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가볍게 업어 날랐지만 이제는 1명의 청년이 2명, 3명의 어르신을 등에 업고 가파른 절벽을 올라야 합니다. 이 경주가 계속된다면 청년들은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혹은 살기 위해 부모를 내려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지급 보장이라는 각서를 써준들 그 짐을 짊어질 사람 자체가 사라진다면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싸움을 멈추고 어떻게 이 피라미드를 다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탈출구의 핵심은 바로 부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직접 부양하는 노동 기반 연금에서 탈출해 자본이 사람을 부양하는 자본 기반 연금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노동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우량한 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노후를 대신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개인 계좌를 통해 글로벌 우량주를 사 모으는 것도 결국 내 자녀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세대 상생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세대 간의 증오만 남은 차가운 전쟁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본의 힘을 빌려 노후의 독립권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짐이 아닌 버팀목이 되는 멋진 선배 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정작 실행에 옮기려 하면 막막함이 앞서실 겁니다. 알겠는데 당장 내일 아침 내 통장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하지?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텐데요. 15년 분석가의 노하우를 집약해 여러분의 통장을 방수 상태로 만들어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지식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인구 절벽이 다가와도 정작 내 통장이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거창한 담론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당장 내일 아침 실행에 옮겨야 할 3단계 생존 액션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홍수가 밀려오기 전에 우리 집 현관문에 물막이 판을 설치하고 구명조끼를 입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채 다이어트와 금리 환승입니다. 국민연금 고가를 걱정하기 전에 매달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이자로 앗아가는 대출부터 점검하십시오. 고금리 시대에 내 자산을 갉아먹는 좀비 같은 대출을 방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연금이 나오길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샅샅이 뒤져서 단 0.1%라도 이자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 줄어든 이자만큼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확정 수익률이자 가장 안전한 개인 연금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금 대피소로의 강제 이주입니다. 아직도 일반 예적금 통장에 노후 자금을 넣어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익의 15.4%를 매번 국가에 상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라는 방수 기능을 갖춘 특수계좌로 자금을 옮기십시오. 이곳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세금 프리존입니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갔에 이은 그 미룬 돈까지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 자산가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동 투자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공포에 약하게 설계되어 있어 시장이 흔들리면 연금 계좌를 해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되도록 강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전 세계의 똑똑한 기업들에 투자하듯 여러분의 계좌도 미국 빅테크나 배당, 성장주 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의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각자도생 시대의 진정한 방수 전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튼튼한 구명보트의 설계도가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트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한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좌와 전략이 있어도 이것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15년 분석가 생활 동안 수많은 부자를 만나며 깨달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타이머를 미친 듯이 돌리는 결정적인 주범은 바로 인구 구조의 역습입니다. 연금 시스템은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받쳐주는 젊은 층이 단단해야 꼭대기에 있는 은퇴자들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거꾸로 뒤집힌 역삼각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청년이 2명, 3명의 노인을 등에 업고 뛰어야 하는 기괴한 경주가 시작된 것이죠. 아무리 엔진 효율을 높여도 차에 탄 승객이 너무 무거우면 엔진은 결국 터지게 마련입니다. 2056년이라는 숫자는 이 무거운 승객들의 무게를 다 계산하지 않은 채 그저 희망회로만 돌린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멈추지 않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폭발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매달 귀한 월급을 상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떨어져도 법으로 지급을 보장하겠다며 큰 소리치는 그 지급 보장 명문화 말입니다. 이 달콤한 약속 뒤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무시무시한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이밀 잔혹한 청구서의 정책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가가 걱정 마라 법으로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나요?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그 지급 보장 명문화는 사실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에 가깝습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낼 수는 있어도
그 돈에 담길 가치를 무에서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금고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를 강제로 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그 주머니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지금 어린이집에서 뛰어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입니다. 국가의 각서는 사실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만들겠다는 잔혹한 청구서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청구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현재 우리는 소득의 9%를 내고 있지만 2056년 이후의 청년들은 소득의 30%, 많게는 절반 가까이를 연금 보험료로만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세금과 연금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150만 원. 남짓인 세상이 온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모님이 오늘 즐겁게 드신 외식비 카드값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이 평생에 걸쳐 할부로 갚아나가는 꼴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세대를 위해 기꺼이 내 청춘을 바치겠다며 이 불공평한 계약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나버릴까요? 국가의 약속은 종이 위에 남겠지만 그 약속을 이행할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각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더욱 잔인한 진실은 이 청구서가 세금 폭탄이라는 가면을 쓰고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연금 고가를 막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높여 부족한 연금을 메우는 방식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쓸 돈은 줄어드는데 내 연금을 팠기 위해 내 자식의 삶이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비극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급 보장이라는 마약 같은 단어에 취해 미래 세대의 희망을 담보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여러분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1500조 원 기금 뒤의 시커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내 노후는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거대한 고래인 국민연금이 몸집 때문에 휘청거릴 때 오히려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서 수익을 챙기는 현명한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위기의 파도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국가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생존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15년 분석가 생활 동안 수만 명의 투자자를 지켜보며 얻은 마지막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